예. 자, 이제 분사무소 92페이지에 보시면은 분사무소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그다음에 앞쪽에 사무소 몇 개 두느냐. 여기도 아주 쉽게 시험 문제가 뭐 2개 이상 둘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쉽게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등록 취소는 그나마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2개 하나 치우면 되니까. 그런 취지 같습니다. 이중 소속이나 이중 등록은 절대적인데 여긴 또 상대적에 들어가니까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무소의 의의는 우리 중개업의 그리고 중개보수의 하나의 결정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시도의 조례로 그리고 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중개보수도 받고 영업도 받고 우리의 장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 개 둘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몇 개만 한 개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 저기 끝에 있네요. 한 개. 이건 너무 쉬워도 그냥 한 개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 2개 이상을 줄 수가 없다. 근데 이거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법인은 시군구마다 하나는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만 해도 25개 구니까 25개에다가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 있다. 24개 구에다가 분사무소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거기는 약간의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면은 한 개만 줄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한 개만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우리가 이제 파라솔 떴다방 그럽니다. 막 왔다 갔다 이러니까 파라솔 떴다방, 뭐 방이 떴다. 요걸 바로 이제 우리 개업을 비하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 임시 중개 시설물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다. 근데 뭐 허가 받으면 시험지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뭔 허가 받으면 그런 허가 자체가 없습니다. 뭐 신고하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요거 이제 도명이라고 합니다. 도명.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거는 의자 한 개만 놔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도명은 절대 안 되고요. 근데 광고지 같은 거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 겁니다. 개방됐을 때 거기 뭐 의자 한 10개를 놔도 괜찮습니다. 오늘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분양한다고 했을 때 좀 안내해주고 이런 것들은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천막 치고 도명 같은 거 두지 말아라 합니다. 우리 야구장에서 이렇게 도명 비 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천장이 있는 거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교도소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신고할 수도 있어. 근데 옆에 개업이 신고할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등록 취소되면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문제가 됩니다. 자, 3번 정도에서도 어렵지 않으니까 쭉 한번 내용을 보시고요. 한 개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빼고는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시공구마다. 좀 이따 분사무소 그래서 배울 거예요. 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판례가 쭉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요 93페이지 내용들까지도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2번. 이제 우리 법인의 분사무소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93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있는 2번의 분사무소. 거기다 별표 3개를 반드시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 뭐 내용도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 문제가 꼭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꼭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모아서 계속 지금 한 문제씩 계속 나옵니다. 바로 분리돼서 나온 사무소, 분사무소. 근데 우리 서식에는 뭐 거기서 이제 뭐 본사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건 이제 주된 사무소. 그럼 이건 지사인가? 뭐 그렇게 표현 안 해도 할 때는 본사, 지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가 이제 여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분사무소는 아주 독특합니다. 신고하는 것도 이상해. 그리고 주된 사무소를 어찌해야 돼? 그리고 시동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신고. 여기 또 등록도 아닙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했다고 뭐 하세요? 신고하세요. 기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고를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고 관청이 아주 독특합니다. 자, 신고 관청 어딜까요? 주된 사무소일까요? 분사무소일까요? 여기입니다. 우리 신고는 이제 여기는 주사무소입니다. 주사무소 정말 엉뚱합니다. 주된 사무소 어디 등록관청에 이렇게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먼저 서울에 서울에 이제 맨날 그냥 종로구만 얘기하니까 이제 저기 도봉구로 한번 가볼까요? 도봉구라고 해서 이제 하다 뭐 도봉이나 노원이나 강북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서울에서 좀 집값이 싸다 이런 소리 할 겁니다. 도봉구 보시고요. 도봉구 쪽인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저기 우리 경기도 쪽으로 가볼까요? 경기도.
경기도 이제 성남시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성남시, 그리고 어디라고요? 분당구입니다. 뭐 천당 밑에 분당 있다고 하고 이제 요거 뭐 분당, 자기네들은 뭐 천당 밑에 분당 있다고 이제 분당구라고 합니다. 분당구 이렇게 보실까요? 그럼 이제 자,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지금 어디요? 분당구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분사무소는 분당구에 두고 있는데, 그리고 보통 사무소는 항상 여기였습니다. 두고자 그랬잖아요. 두고자는 분당구인데 분사무소는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라고? 완전 따로 국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는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 인천이 됐건 제주도가 됐건 경상남도가 됐건 북도가 됐건 전라도가 됐건 강원도가 됐건 다 어디라고요? 모두 주된 사무소. 여기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주된 사무소 한쪽으로 다 모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완전 따로 국밥입니다. 자, 두고자 하는 지역 아니고요. 분사무소 등록관청은 맨날 그럽니다. 신고 거기다가 안 해요, 여기입니다. 자, 분사무소는 어디다 하고요? 자, 분사무소 신고관청만큼은 주된 사무소 꼭 기하십니다. 완전 따로 국밥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조심하실 게 이제 그러면 서울에서 25개 구가 있는데 이 주된 사무소에다가도 둘 건가? 아니고 계십니다. 자, 주된 사무소 포함일까요? 제외일까요? 여기도 제외안 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우리 시험 문제 이미 나와봤습니다.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에도 사무소가 하나 있을 건데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를 뭐한? 여기는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 그리고 여기다 또 시도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제외한 시군구, 이렇게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시도가 아니다, 이렇게 시도가 아니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제출 서류를 보실까요? 자, 제출 서류. 자, 제출 서류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서류 내야 돼? 아까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관련 서류 없었다. 자, 출제 1순위, 출제 여기는 2순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속이 아닙니다. 책임자 보고 교육 받았냐? 그 걔도 여기다 대표자가 아닙니다. 분사무소는 책임자입니다. 책임자의, 요 책임자 이제 뭐요? 여기다가 직무교육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실무교육. 책임자의 실무교육 받았다는 이수, 뭐 이수나 뭐 수료나 같은데 이수나 수료. 그다음에 확인증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확인증 사본 내라. 뭐 원본 사본도 막 낼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슨 교육? 직무교육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직무교육 말고 무슨 커피 타는 교육, 그리고 연수교육 아닙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고 나서 욕하면서 2년마다 입니다. 연수교육 여기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출제 2순위 여기 나왔습니다. 맨날 우리 시험 문제 이거 아니면 이거 내겠다. 그러면 시험 문제 끝났다. 이 정도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보증 관련 서류를 여기 이제 내야 되는데 우리 분사무소는 먼저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달러 게임입니다. 최소 얼마 이상이라고요? 자, 1억 이상의 보증 관련 서류. 사고 치면 배만 들이대니까 못 믿겠다. 보증 관련 서류 먼저 가져와라. 그러니까 여기는 통보 같은 거 없다는 겁니다. 바로 7일 만에 다 처리될 건데 7일 만에 신고 필증 나와요. 여기입니다. 보증 설정 했냐? 먼저 물어봅니다. 신고할 때 내라. 요 소리 합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이제 세 번째 분사무소 확보 서류. 그러면 가설 안 된다. 사용검사 등은 된다. 그리고 기재가 지연되면 늦어지는 사유 내라. 뭐 이전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분사무소 그리고 확보 뭐 서류를 내라는 겁니다. 확보 서류 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내용은 아예 똑같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없어요. 여기서 이제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자격증 4번 하다 5번이 됐건 4번이 됐건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건 아예 낼 거 없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절차도 이제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절차. 먼저 주된 사무소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받았고요. 자, 신고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기 서울의 더본구가 그러면 분사무소 쪽은 아예 모르겠네요. 신고를 엉뚱한 쪽에다 했으니까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은 지체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다가 또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꾸물거리지 말아라. 지체 없이. 그리고 서류를 싸다가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보라고 해서 여기는 안 틀리고 자꾸 나옵니다. 통보. 송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서류 싸다가 보낸다. 뭐 귀찮다가 다 보냈다고요. 귀찮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통보. 통보만 해요. 입니다. 그리고 자, 분사무소 바로 설치 예정 지역입니다. 자, 분사무소 어디 설치 예정 등록관청에입니다. 자, 등록관청에다가 입니다. 그러면 저기 천당 밑에 있다는 분당구에다가 입니다. 분당구청장님에게 그리고 거기 분사무소 설치되니까 한번 심심하면 네가 나가봐라 이럴 겁니다. 건축물 대장 한번 확인해봐라. 뭐 주된 사무소가 다 실제적으로 확인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알려서 그다음에 분사무소 등록관청도 감독하니까 알고 있으라는 취지에서 통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내용 많지도 않습니다. 내용 많지도 않는데 한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93페이지에서 이제 딱 중간에 보시면 이제 설치 기준, 그다음 그 아래 이제 신고, 뭐 신고가 출제 1순위. 자, 그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 설치 기준에서 이제 주된 사무소는 포함을 시키냐 아니면 제외시키냐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법은 뼈대만 정하니까 시행령 등에서 자세하게 정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대통령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같다고 있습니다. 그 기준하고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어디다가요 주된 사무소에다 신고하고 분사무소는 등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에다 자꾸 등록증 이런 소리 합니다. 신고 필증입니다. 정말 몇 번 내봤습니다. 또 답이 없네. 또 말장난하고 있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정말 잔악계나 불려시 우리 법령에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면 정말 여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2번에 보실까요? 주된 사무소가 속해 있는 여기다 또 포함이면 교도소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도가 아니라 그럼 몇 개 못 두고 있네. 라면도 있네. 팔도 아니고 여기입니다. 경기도부터 뭐 제주도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는 시군구 200개도 넘는다는 시군구에다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해 있는 시군구를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제외 이렇게 제외지 포함 X입니다. 포함이면 교도소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군구별로 설치를 한 개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반드시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대표자도 반드시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가끔씩은 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쉽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은 이제 신고입니다. 어느 쪽이라고 했습니까? 분사무소 두고자 아니네요. 입니다. 분사무소 등록관청도 아니네요. 입니다. 두고자도 아니고 분사무소도 아니고 완전 따로 국밥이고 어디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다 모여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여튼 서류 갖추어서 두 번째 줄에 나오네요. 주된 사무소 딱 중간에 있습니다. 정말 밑줄 잘 걸으시고 별표 3개가 출제 1순위. 누구든지 봤을 때 출제 1순위가 여기다. 그리고 아까 포함한 제외한 출제한 3순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내는데 이제 서류가 두 번째. 자, 뒤쪽에 보시면 누구 보고 무슨 교육 받았냐? 책임자. 그리고 무슨 교육? 실무 교육. 연수 X, 직무 X, 거래사고 예방은 더 X.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번. 또 2번 옆에다가 별표 3개 연음도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2번 저기 해놨습니다.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보증 관련 서류 바로 얼마를 1억을 설정할 서류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분사무소 얻었냐? 그러면 기재됐냐? 기재 안 됐으면 사용검사라도 받았냐?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 앞에 하고 똑같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교재가 이제 왼쪽 등록 신청할 때 서류, 오른쪽 분사무소 신고할 때 서류 정말 비교 잘 한눈에 딱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여권용 사진은 등록 신청 때는 있는데 오른쪽에 신고에는 없네라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나머지는 거의 뭐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등록 신청할 때 신청서 그리고 실무교육 받았냐 무슨 교육인가 꼭 물어본다. 그입니다. 여권용입니다. 여살 때 여. 사무소 확보서류 외국인만 입증서류 내라. 아까 신여사 입시를 봤네요. 그입니다. 그리고 여긴 3개네요. 책임자 뭐고 교육받았냐. 실무교육. 보증 설정을 정말 2번에 니은번에
보증 설정 디귿번에 나오네요. 분사무소 보증 설정 서류가 필요해. 별표 여기도 3개. 박스에다가 꼭 다시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눈도장 항상 찍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누가 신고필증을 주나? 주된 사무소,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가 신고필증 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교부가 이제 잃어버렸을 때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내용들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증에서 자주 내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접수 받죠. 자, 그 그림 자체도 우리 소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 신고를 하면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신청인 아래 거기다 주된 사무소 한번 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가 접수를 받을 거고요. 받고 이제 그래서 7일 걸린다. 책임자 결격 사유가 있나 없나, 교육은 받았나, 보증 설정했나, 사무소는 제대로 얻었나. 그러니까 7일 정도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필증까지 교부. 여기는 바로 7일 만에 다 처리가 됩니다. 신고필증 교부 그 하살표 옆에다가 7일 이내라고 딱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작하세요. 여기는 보증 설정할 필요 없네요. 이미 보증 설정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등록 신청하고 다르네요.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제 그림 아래쪽에 이제 분사무소 설치 이전, 그다음에 휴업이나 폐업 등의 인장 등록까지도 모두 어디라고요? 다 주된 사무소. 그러면 죄다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만, 그리고 지도 감독만 분사무소하고 주된 사무소 같이 해서 이제 약간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고요. 자, 뒤쪽에 이제 96페이지 요 서식에서도 시험 문제, 분사무소는 정말 안 봤을 건데 치사하게 서식에 분사무소 신고서에 서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거듭내지는 않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처리 기간 있을 거고요. 자, 신고인은 누구였고 우리 주된 사무소 이렇게 본사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된 사무소 어디 있고 분사무소 소재지는 어디이고 책임자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쓰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도 자격증 내지 말아라. 자, 오른쪽에 있잖아요. 자격증 발급 시도. 그림으로 보면 딱 중간에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그 다음에 시장님 받으세요. 주된 시장님, 주된 사무소 시장님 받으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구청장님 군수 받으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서류인데 2번 보증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아까 등록 신청 때도 이런 박스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없더만 여기는 있어요. 정말 눈도장 확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2번에는 꼭 빨간색으로 쭉 저 끝에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 신청 때는 없더만 분사무소 때는 내라. 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7일 만에 다 신고필증 내줄 거예요. 요 소리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공무원이 이렇게 확인하니까 등기사항 지면서 필요 없다. 건축물 대장 필요 없다. 이종 근생인지는 알아서 조사할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신고필증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렇게 이제 사진 내라는 소리는 아예 법에는 없는데 하여튼 여기도 사진은 그냥 붙이더라. 하여튼 시험 문제하고 이제 관련되지 않는 것들은 신경 쓰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놓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공동 사용. 공동 사용 같은 것도 이제 시험 문제가 가끔씩은 나오니까 여기도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동 사용에서도 이제 한번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참고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98페이지 쪽에서 이제 공동 사용도 한참 동안 안 나왔으니까 공동 사용. 그래서 옛날에 합동 그랬는데 뭐 합동 사무소가 있는데 공동 그냥 사용. 사무소, 공동사무소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갑이 합격했을 때 혼자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보증금, 권리금, 월세 다 부담될 겁니다. 그래서 갑이 혼자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정말 이론으로 하는 거 상당히 좀 겁나고 부담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개인 또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우리 서울 종로구에다가 이렇게 이제 서울 종로 1번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사무소를 둘 건데 그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소를 뭐 한다? 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등록 신청할 때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모여라 해서 이전 신고하면서 모여서 등록 신청을 같이 해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동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 그리고 병 그리고 정. 처음에 이렇게 이제 방법 자체는
등록 신청할 때도 이렇게 등록 신청할 때에도 공동사무소 형태로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하면서도 가능하다. 그입니다. 이전 해석입니다. 자, 우리는 저기 은평구에서 영업하고 있었는데 저쪽으로 이제 같이 모였다. 친구들끼리 모였다. 동기들끼리 모였다. 그입니다. 그리고 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관악구에 있다가 그리고 모였다. 이렇게 이전했다. 종로구로 갔다. 요 소리입니다. 정도 저기 이제 뭐 용산구입니다. 용산구입니다. 뭐 단군일의 뭐 최대 개발이라고 난리가 나고 있는 용산구입니다. 좀 아주 용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전한다. 이런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 내용들도 이제 꼭 공부하시면서 어디가 좋아지나. 왜냐면 전국 물건 다 소개하고 여기입니다. 나 지금 저기 대구서 영업하는데 무슨 막 용산 얘기를 하네. 나는 못 알아듣네. 옆집은 알아듣네. 그러면 그 옆집에서 계약서 다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그냥 문전성시 이루어가지고 번호표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막 파리가 날리는데 게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내용들 잘 알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보면은 저기 부동산 방송 있습니다. 하루 내내 그냥 부동산만 찍어대는 부동산 방송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이게 어느 사무소 이렇게 딱 지나가다 보니까요. 정말 부동산 방송을 우리 대표님도 이제 듣는지 안 들은지만 컴퓨터 무슨 작업하시면서도 아예 그냥 부동산 방송 그냥 켜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방송 못 보면 인터넷으로도 사무소 자,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여기도 자, 틀어놓으시면 과거의 것도 있고 오늘 찍은 것도 좀 이따가는 나오고 하니까 이런 소식을 보시면서 이제 전국의 흐름을 좀 잘 아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약서 못 써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등록 신청을 해서 자, 공동사무소를 사용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월세가 막 200이다. 그러면 여기 50 내고 50 내고 50 내고 50 내고 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운영하는데도 부담이 좀 덜 될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정보를 이렇게 한 사무소니까 정보를 다 교환할 수 있잖아요. 이분은 막 상가를 잘해요. 이분은 주택을 엄청 잘해요. 여분은 맨날 그냥 여기 밖에 나가 있습니다. 땅만 해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또 얘도 그냥 여분도 그냥 거의 다 상가만 해요. 해가지고 땅을 어떻게 하면 잘하나 정보 교환하면서 다 같이 잘해줘요. 그리고 뭐 여분은 이제 또 주택을 잘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택 잘한다고 하면은 이분도 뭐 어떻게 할 건지 땅 그리고 상가 하시는 분한테도 다 정보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사무소도 잘 되고 그입니다. 그리고 뭐 종업원도 고용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한 명 그럼 자기 나가면은 사무소 불을 아예 꺼놓거나 아니면 켜놔도 문 잠겨 있으면 이 사무소는 영업 안 하나 봐. 다시도 안 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종업원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공동사무소 종업원 둘 필요가 없네요. 그입니다. 물론 이제 저기 A 하나 두고 같이 쓰면 안 되는데 여기도 종업원을 몇 명 두면은 그리고 괜히 사무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잘 되는 사무소 같습니다. 우리 음식점도 한 명 뻘쭘하게 있으면요, 여기도 음식점 들어가기도 애매합니다. 막 여러 사람 바글바글 하면은 괜히 맛 없어도 맛있는 것처럼 생각돼서 막 들어갑니다. 먹고 나면 후회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보 교환 잘해서 그다음에 뭐 상가 알아보러 왔네요. 그러면 정의 받았는데 그러면 갑을 얼른 불러다가 소개시키고 하면서 분담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문화가 빠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이제 공동사무소 갑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러면 누구의 승낙서인가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시험 문제가 건물주 그랬습니다. 건물주 말이 안 되죠, 입니다. 뭐 건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 말고 뭐라고요? 여기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거 뭐 시험 포인트가 없습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그리고 뭐라고요? 승낙서. 동의를 받았냐는 승낙서. 네, 승낙서 서식도 없습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좀 이따 교재에다가 동그라미 해볼 겁니다. 사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낙서가 필요하다. 승낙서 이제 서식이 없으니까 A4 용지에다가 나중에 시공구청 그냥 가시면 아예 서식을 그냥 써서 오라고 서식을 아예 알려줄 겁니다. 자, 승낙서라고 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저 갑의 이제 사무소 소재지는 어디고 상호는 어떻게 되고 대표자는 누구고 그다음에 요 내용에다가 갑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짜 쓰고 어디 구청장님 받으세요. 라고 해서 승낙서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런 거 없지만요. 나중에 정말 심하면은 사무소를 어디에 당신 자리 어디냐고 막 도면도
설계사 불러다가 쓰라는 게 아닙니다. 도면도 고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뭐 출입구인데 여기 이제 여기는 갑이고 나는 여기고 해가지고 이것도 고려라고 합니다. 별짓을 다 시킵니다. 근데 오늘 시험 문제는 승낙서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승낙서.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공동사무소가 이전했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다 간다. 어디로? 저기 이제 아예 그냥 다른 데로 아예 가겠다는 겁니다. 인천으로 인천의 기항구로 가겠다. 3기 신도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겠다. 자, 가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대표자가 일괄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표자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 신고 예전엔 가능했었는데 그 편한 거를 못 본다고 이전 신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여튼 고용도 각각 그리고 이전 신고도 각각 죄다 각각 책임도 각각 보준 설정도 각각 인장 등록도 각각 다 각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정리를 좀 해서 그다음 이제 보시면은 공동사무소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이제 아주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 공동사무소 꼭 잊어먹을 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법령은 이제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요. 정말 어느 시험을 봐도 그냥 저기 법제처 가가지고 법전을 다 베껴오는 것 같습니다. 어디 그냥 안 들어가 있는 조문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 그냥 꾸역꾸역 문제 40문제 다 그냥 집어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허술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괜히 또 찍어다가 콕콕 그러다가 이제 내 발등 찍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넓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보고 길목을 보고 뭐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문제 만든다 이런 것들을 꼭 수업 시간을 통해서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공동사용, 그러니까 사무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같이 공동사용을 할 수 있다. 하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하야한다가 아니다. 쓰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쓸 거야. 그리고 공동사무소가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돈 때문에 입니다. 결국에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리고 내가 일을 많이 하네 해서 결국에는 아주 그냥 원수보다 그냥 더 이만한 원수가 없을 정도로 조금 좋은 사이도 좀 찢어지는데 근데 너무 잘 되면 서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봐야 됩니다. 그냥 구성 2명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도 가능하고 소속 여기서 그냥 공인중개사도 가능하고 부칙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거 정별입니다. 옛날에는 섞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가능해요. 혼합해서도 가능하다. 아까 죄다 각각 외에는 웬만한 거는 다 허용해 줄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하다 혼합해서 할 수 없다. X. 그 정도는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전하거나 등록 신청하면서 이전할 때도 승낙서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도 승낙서가 필요하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공동 사용 방법에서는 아까 이제 보셨던 이제 유형,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99페이지에서 이제 공동 사용 절차. 여기도 이제 아까 승낙서가 필요하다. 쭉 아래 내려보시면 제일 네 번째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뭐 건물주, 임대인, X 승낙서입니다. 여기다 무슨 뭐 신고서 이런 거 아니고 승낙서입니다. 서식도 없다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입니다. 악용하니까 악용 안 해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가 이제 구성원의 책임인데 만약에 갑 그리고 을병 했을 때 갑의 책임, 을이 책임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죄다 각각입니다. 하자 인장 등록도 책임도 죄다 각각, 보증 설정도 각각. 개시도 모두 각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이 책임지는 건 없다. 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니까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6번째에서도 쭉 내용들 한번 보시고 이제 아까 4번째 하여튼 승낙서가 필요하다. 여기가 포인트. 그리고 이전 신고는 대표자가 일괄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간단하게 또 있다 이렇게 속일 겁니다. 없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공동사무소는 많이 안 나와도 정리를 꼭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 나올 시기가 됐다. 요 소리입니다. 자, 뒤쪽에 이제 문제만 하나 이제 100페이지로 왔습니다. 100페이지에서 이제 중개사무소 설치인데 벌써 정말 100페이지를 쭉 넘어왔습니다. 여기 앞쪽은 좀 편하게 예,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여기 정도까지 오면은 한 10문제는 나와요. 입니다. 4분의 1이 나와요. 입니다. 여긴 정말 다 맞출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중개사무소 설치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우리 사무소는 보통 이렇게 박스 문제보다는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많이 쓰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6번에 보실까요? 개업공인주사 등록관청 안에다가 한 개 중개사무소만 줄 수 있다. 우리 한 개 아까 봤던 거 동그라미 해놨을 건데 맞잖아요. 하여튼 2개 이상 안 돼. 맞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개업공사는 천목 그 밖에 이동 용량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상식적으로도 안 된다 맞고. 자, 세 번째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분사무소를 쓸 수가 없다 맞잖아요. 법인만 가능합니다. 부칙 공인중개사 개업공사는 절대로 하늘 두 쪽 놔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문제 어렵지 않았죠. 정말 너무 쉬웠네. 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사무를 근데 중개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가능하죠입니다. 물론 우리 부칙은 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되긴 하겠지만 지금 부칙이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가능하죠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X 조금 앞쪽에서 나왔는데요. 입니다. 4번 금방 이상하다는 거 알 거고요. 그다음에 5번에 이제 법인인 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다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정말 여기도 편한 문장이죠. 둘 수 있다.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맞았다. 답은 몇 번이다. 틀린 거 4번. 이런 것들은 아주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정답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전 신고도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고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한 문제 아주 간단하면서도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일 간단했을 겁니다. 포인트도 알겠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